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본시험에 앞서 최종 점검을 위한 세 번째 문제풀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시험 문제 공개 이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공부 범위와 공부 시간 단축을 위해 매회 출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CBT 시험에서도 문제의 구성과 패턴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은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합니다. 문제의 수는 모두 62문제입니다. 문제풀이 종료 후에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에 제시된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 결단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하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망설이고 때에 따라 중립을 지킨다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4번 조심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위 지문들 외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2번에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으로 옳은 것은 4번 노인 부양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대 분리를 통해서 고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2번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어 빈둥지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는 친밀감의 회복과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5번 형제 자매는 경쟁심이 줄어들고 동조성이 강화되는 등의 경향을 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3번 3번의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원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을 합니다. 5번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신청은 수급권자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여 1차 판정을 하고 다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4번
4번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번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15%, 40% 간경자는 9%, 60% 간경자는 6%를 부담을 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을 합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20%, 간경자는 10%를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5번 5번의 제시된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유형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6종류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6번 6번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2번 대상자와 심각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 등은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7번 에 제시된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신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은 4번 노인복지시설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시군구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등을 협조하고 2번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진술 등을 합니다. 3번 법률기관은 노인학대의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 신고 접수 및 확인 개입 등을 합니다. 8번
18번의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는 3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합니다. 9번 9번의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는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교체하면 안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수행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을 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하는 것도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교재 96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10번의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감염 예방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호하고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 후에 취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11번 (11번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지문 1번 경과는 깁니다. 2번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3번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12번 (12번에)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체조, 걷기 운동과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합니다. 2번 우유 섭취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3번 저자녀식이 음식은 줄입니다. 4번 하제를 사용하는 것은 중단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하제는 설사가 나오게 하는 약이고 저자녀 시기는 섬유소가 적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13번
13번의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정해진 처방 기간에 충실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2번 증상이 없어도 자의로 중단이나 복용량을 줄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3번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를 합니다. 5번 항결핵제 약은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항결핵제는 종류와 약의 양이 많고 복용기간이 길고 약의 투여기간, 방법 등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14번 14번의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박동수와 2번 혈액순환은 감소됩니다. 3번 심근의 탄력성은 저하됩니다. 지문 5번 하지정맥류는 발생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고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질환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등이 있습니다. 15번 15번의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3번 규칙적으로 수행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체중을 조절합니다. 2번 매일 등산을 하는 것은 등산 등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번 고섬유질 식이보다 자연식품에 포함된 영양물질을 섭취를 합니다. 5번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늘립니다. 16번 16번의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는 1번 잔뇨량 증가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방광 용적은 줄어듭니다. 3번 난소 크기도 줄어듭니다. 4번 질의 윤활 작용은 감소됩니다.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줄어듭니다. 17번 17번에 피부 건조증이 심할 때 돕는 방법은 3번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문 1번 피부 건조증이 심할 때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2번 목욕을 자주 하는 것도 삼가합니다. 4번
미지근한 목욕을 하고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5번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18번 18번의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라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19번 19번의 노화에 따른 뇌분비계 변화는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초대사량, 2번 갑상샘 호르몬, 4번 뇌화수체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5번 공복 시 혈당 수치는 감소되지 않고 상승합니다. 참고사항은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합니다. 20번 20번의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물어보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무기력과 불안 초조가 나타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1번 21번의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위해 낮에는 커튼을 쳐지 않고 밤에는 커튼을 쳐줍니다. 2번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자주 하도록 격려합니다. 5번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줍니다. 22번 22번에 제시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다와 같은 수면 문제를 돕는 방법은 3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질문 1번 수면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저녁에 식사를 과식하지 않게 합니다. 2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도 하지 않게 합니다.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잠들기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은 경우입니다. 23번 23번의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약물 중독 위험 요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의 저하가 요인입니다. 질문 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2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저하되며 3번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되며 5번 폐 조직의 탄력성은 강직해져 폐 순환량이 감소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24번 24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질문 1번 파상풍은 1차 기본접종을 하고 이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질문 2번 백일해와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은 1차 기본접종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표시했습니다. 25번 25번의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합니다. 2번 기록지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5번 사적인 내용은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가 원칙을 지켜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26번 26번의 요양보호사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27번 27번의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은 5번 장례식장에 참석하거나 장지에 가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상투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2번 고인의 유품은 모아두고 목록을 만듭니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4번 가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28번 28번의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4번 연하곤란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29번 29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은 처방에 따라 체온 정도로 준비합니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보다 높이 맞추어 거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으면 안되고 비위관이 빠지면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 후 다시 주입하면 안되고 구토 증상을 보이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 영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30번 30번의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 보관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기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3번 안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4번 가류약은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5번 갈색 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을 해야 합니다. 31번 31번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줍니다. 2번 변기 앞이 아니고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3번 배뇨 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려줍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작은 매트 등 물건을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32번 32번에 시설에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5번 음악을 틀어놓고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주어 안정감을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 배설 시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2번 둔부에 약간의 수분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3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떼어줍니다. 4번 배변을 마치고 따뜻한 수건으로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로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33번 33번의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2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둔부를 들게 하고 변기를 밀어 넣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둔부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돌려 눕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3번 간이 변기는 세척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입니다. 34번 34번의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는 물티슈로 닦고 말립니다. 2번,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립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깝니다. 35번, 35번의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서만 있게 하는 절대 안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36번 36번의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는 안됩니다. 흐르는 물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2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했어도 안되고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합니다.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위쪽을 먼저 빼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37번 37번에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닦는 순서는 3번 요도, 질, 항문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는 앞에서 볼 때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내어 줍니다. 38번 38번의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3번 목욕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목욕은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에 감깁니다. 2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감겨줍니다. 4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입구까지 닦아줍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줍니다. 39번
39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 A와 먼저 입히는 쪽 B의 순서가 맞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와 벗건입니다. 입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거나 입힙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입마 즉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이니 왼쪽이고 벗길 때는 벗건 즉 건강한 쪽이 먼저이니 오른쪽이 먼저 벗습니다. 따라서 3번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로 입마와 벗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번 40번의 제시된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의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풀이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제일 먼저 편마비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있는 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순서 정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는 것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어 다음 단계를 찾으면 됩니다. 사전 힌트로 질문에서와 같이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것이 목표이므로 당연히 앉힌다는 제시문이 제일 나중에 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라변 대상자의 등과 어깨 늪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가 됩니다. 라번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2번과 4번 중에 답입니다. 이에 앞서 제시문 가, 나, 다는 준비 단계로서 가는 이미 첫 번째로 정해져 있으니 다음 단계는 나, 다 중에서 찾습니다. 이때는 상체, 하체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체 즉 손을 가슴에 모으는 나번이 됩니다. 다음 준비 단계는 하체 부분인 다번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 단계로서 라번과 마번은 마지막에 앉힌다 마번이 마지막에 와 있으므로 라번이 마번 바로 앞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 가, 나, 다, 마, 라 순서가 맞습니다. 41번 41번의 제시된 그림과 같이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에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고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2번 대상자와 최대한 몸 가까이에 두고 들어 올립니다. 4번 방향전환 시에는 발을 움직여서 몸통을 돌립니다. 5번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다리를 펴서 천천히 이동합니다. 42번 42번에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 나열 문제는 진행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푸시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매회 10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편마비 문제 풀이의 첫 번째는 어느 쪽이 사용 가능한지, 즉 잔존 능력이 있는 쪽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도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사용 가능하며 오른쪽 팔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 참고 사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이나 버스 등에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의 기준으로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은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릴 때에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마비된 다리, 끝으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가 옮기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43번 43번의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일회용 보호 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감염 예방 방법을 실천하였습니다. 44번 의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의 난간은 항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2번 침대의 볼트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이송 시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 놓습니다. 45번
45번의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46번 46번의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2번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탑승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고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등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47번 47번에 병원 진료를 위해 재가 대상자와 동행하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당일에도 복용하던 약도 계속 복용을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기중품을 소지할 때는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4번 외출 동행 후에는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웠는지 확인을 합니다. 5번 보호자의 자가용이라도 대상자와 동행 시에는 요양보호사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48번 48번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는 약물요법과 문제행동의 대처, 의사소통, 인지자극훈련 등 비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 지문 1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2번 여가 활동을 하게 합니다. 3번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합니다. 49번 49번의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지문 중에서 가장 잘 대처한 것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 행동에 대하여 억지로 고치려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50번 50번의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되었는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51번 51번의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는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52번 52번에 여름철에 집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방이 더운지 배가 고픈지 확인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53번 53번의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는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의 설명은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며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54번 54번의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합니다가 맞습니다.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납니다. 2번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한번 지속하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 초기에 비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초기에 분노를 시작해서 지쳐서 중단을 합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55번. (55번의) 제시된 시설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석양증후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한다, 신체 제한은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56번. (56번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는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57번. 57번의 의사소통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는 2번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가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하고 비교하는 것과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내고 반박과 논쟁을 미리 준비하고 나의 경험에 맞추어 경청하고 대화 본질을 피하는 것들이 경청을 방해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58번. 58번의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즉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며 눈높이를 맞추고 위협적이지 않게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접근할 때는 앞에서 다가갑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소통 방법입니다. 59번. (59번의) 제시된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공감 반응입니다. 60번. (60번의)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을 말하고 뇌전증 간질이라고 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입안에 손수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2번 몸을 꽉 잡아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은 치웁니다. 5번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61번. (61번의) 심폐소생술 중에 인공호흡하는 방법은 3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은 이마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개방해 줍니다. 2번 가슴이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 넣습니다. 4번 1초마다 한 번씩 숨을 2번 크게 불어 넣습니다.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상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어 줍니다. 62번. 62번의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사용 단계는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다. 5.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시행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대비 최종 점검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4회차 주요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 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지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